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악재가 등장했다 이러면서 폭락을 한 거죠. 잠시 내용 보시자면은 나스닥 2.5% 폭락을 했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기 IT 빅테크 반도체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10% 폭락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장을 개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처럼 또 폭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가 깔려 있었는데, 모두가 우려하던, 이미 모두가 우려를 해서 그런지, 모두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긴장하고 우려하던, 걱정하던 일은 일단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폭락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양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냐, 지금까지 쭉 빠지던 시장을 받쳐주고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냐라고 생각을, 어떤 그런 신호가 등장했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단기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만 하락 속도가 좀 둔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아직 바닥이 나왔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제 걱정인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여러 가지 지표나 실적에도 지금 시장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줄줄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단 말이죠. 이번 주 특별한 이벤트 없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이번 하락 파동이 조금 길게 연장될 가능성, 하락의 목표치가 길게 연장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이 안 나왔죠 아직.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럽 증시 상승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폭락하지 않고 잘 버텼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시원하게 투매가 나와버리는 게 하락 목표치도 제한하고 하락의 어떤 반등의 시간도, 반등도 훨씬 빨리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특별한 이슈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좀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연장시키고 하락의 목표치를 더 키우고 좀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월요일이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기 중국하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었던 거, 일단은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고, 이런 지표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본 성장 둔화, 중국 성장 둔화, 중국 물가 지표 둔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일단 별로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거 없고, 그 수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됩니다. CPI가 좀 중요하고요. 그 외에 목요일, 금요일 날에 PPI라든가 아니면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물가 지표가 중요한 때는 아니라서 이 물가 지표는 너무 쇼킹하거나 너무 서프라이즈 하지만 않으면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서 물가 지표가 그런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막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는 아니거든요, 당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죠.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는 일단 9월 12일 목요일에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죠? 만기일이 껴 있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9월 18일 날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2시, 3시 이때쯤일 겁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한국 증시는 FOMC의 영향을 받습니다. FOMC 회의가 9월 18일 수요일 날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까지는 딱히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9월 12일 날 껴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예정이 돼 있죠. 9월 20일 금요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 지금 이 하락 파동이 한번 쿵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기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벤트도 없단 말이죠. 당분간 물가 지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FOMC 회의는 저 멀리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 한국은 그나마 이번 주인데 아니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좀 하락이 좀 길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5일 날에는 이제 시장이 한번 훅 정말 시원하게 폭락을 해버리고,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나마 좀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가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금 하락이 좀 길고, 하락이 좀 느리고 길게 연장이 돼 버리면은, 이러면은 정말 뭐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FOMC 회의 이후까지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건 FOMC 회의 이후를 기대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딱히 들어올릴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 안 빠지고 그냥 적당히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좀 하락의 연장 가능성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참 그렇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꾸자꾸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훅 많이 빠지는 거예요. 5일선과 적당한 이격을 갖고 이렇게 평상시 움직이는 게 이게 맞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멀어진 것 때문에 지금 이제 5일선과 지금 현재 주가 사이에서 지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어떤 그 짧은 어떤 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겁니다. 5일선과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야, 이 정도면 5일선 부근까지 한번 단타로 해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자들이 지금 여기서 들어와 갖고 약간의 어떤 하락의 둔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증시의 추세 자체를 되돌려 세우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증시 흐름 대부분 다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지난 월요일처럼 사실 오늘은 대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투매를 유발할 수 있었는데, 이 투매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 일단 당장 시장이 막 V자형으로 급반등하고 당장 막 시장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좀 해본 겁니다. 차라리 오늘 폭락을 해버렸었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FOMC 회의 전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은 좀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반등하겠다는 모습은, 진정으로 반등하겠다는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분봉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메리트, 매매 기회가 좀 포착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약간 매수로 달라붙으면서 약간 하락이 둔화가 된 거 정도로 보는 게 딱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보자면요. 하여튼 유럽 증시 지금 상승 출발을 했네요. 유럽 증시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모습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몇 거래일 정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의미 있는 매수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더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잘 버티고 있는 건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 잘 버텨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차라리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훅 빠져야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거 하나씩 좀 볼게요.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 대부분 다 이래요. 오늘 대부분 다 이렇게 폭락 출발을 해서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좀 되돌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돌렸던 거는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이걸 되돌렸다라고 보기보다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5일선과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8월 5일처럼 이렇게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폭락하냐 마냐 그건 이제 어쨌든 세력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력님들이 오늘 이렇게 폭락할 생각은 아니었던 건가 봐요. 아무래도 한 달 전에 폭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폭락을 예견하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반등이 이렇게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하락이 강화될 수 있는, 지난번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엔 여기 이렇게 하락이 시원하게 한 파동으로 쭉 빠지니까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빠져버리면은 더 정말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오히려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굉장히 안 좋았죠. 상해 종합입니다. 전저점까지 가고 있는데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락이 끝나간다라는 뭐 그런 암시일 수는 있지만은, 일단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얘도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불안하다 이거고요. 중국 증시, 홍콩 증시도 그렇죠. 홍콩 증시도 뭐 비슷합니다. 줄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중국 본토 증시보다는 이제 밑에 좀 받칠 만한 그런 전저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저런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저기 중국에서 발표된 이런 물가 지표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 물가가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물가가 너무 낮으면 성장이 둔화된다. 아, 이거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인식이 돼버린다고요. CPI 0.4 이런 건 좀 너무하죠. 그죠? 적당히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살짝 높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중국 경제가 안 좋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지표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지표의 영향 플러스 이제 미국의 증시가 부진했던 거,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에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부진하다 이거고요. 엔화 한 번씩 좀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달러 엔 환율인데, 그 보시다시피 이제 요즘 증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만 이제 엔화 강세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엔화 강세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이런 흐름 덕분에 뭐 주식시장도 하락이 좀 둔화됐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이 끝나고 그런 걸 생각하시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뭐 위안화는 네, 어쨌든 그 일본 엔화 강세 뭐 그런 거 영향인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엔화라든가 뭐 위안화라든가 대부분 다 강세 흐름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세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그런지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는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원화는 아시다시피 엔화나 위안화하고 다르게 이거는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그런 통화라서, 보시다시피 그죠? 이거는 N1 환율입니다. 930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눌림시 매수, 그죠? 바닥 나왔다, 눌림시 매수. 이게 이제 원화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냐면은, 원달러 환율은 11원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약간 별개라고요. 그죠?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거하고 다르게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자산 뭐 이런 거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뭐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러면은, 야, 그 주식시장에 안전자산이 그러면 좋겠다, 뭐 위험자산 안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 이렇게 원화는 치솟을 수 있다고요. 지금 약간 그런 게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 목표치가 일단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입니다. 한 1350원, 6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아직 뭐 어쨌든 근데 지난번에 뭐 연기금이라든가 하도 돈을 퍼부어 가지고 여기 1,400원짜리 1,390 얼마짜리를 저항으로 만들어 놔 갖고, 일단 당장 여기를 넘어가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다 같이 오늘 뭐 분위기가 좋긴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늘 선물이 0.7포인트 하락이면 상당히 잘 버틴 거고, 코스닥은 심지어 상승 마감 2% 상승 마감했네요. 이 정도면 굉장하긴 굉장한데, 이게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봐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아직 그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자연적인 반등이 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분봉으로 조금 더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5분봉 뭐 이런 걸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코스닥 지수를 5분봉을 본 거예요. 코스닥 지수 5분봉 이런 거를 보시자면은, 5분봉에서 이제 일봉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이 이제 385 이평선입니다. 385.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오는 이런 회색 선인데요. 오늘의 이런 급반등은 이건 뭐냐면은, 이 너무나 많이 폭락을 하면서 이 이격도가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5일선과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제 야,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야, 이제 5일선 금방 넘어가고 다시 상승으로 금방 전환할 거,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사례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8월 5일 날 시장이 대폭락하고 나서
V자형 급반등을 하던 때의 5분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어쨌든 모든 이평선들이나 뭐 모든 이런 주가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거나 뭔가 방향을 바꾸려면 매집,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힘을 모으는 과정 중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횡보를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쭉 모여지면서 수렴들을 하면서 옆으로 쫙 기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거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거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덧 보면 이제 이런 온갖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 모이는, 짜글짜글하게 다 모여있는 이제 그런 그런 모습들도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이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다들 굉장히 많이 시원시원하게 좀 넓게 지금 다들 떨어져 있고, 어떤 매집의 흔적, 어떤 힘을 모은다, 밑에서 어떤 세력이 주식을 모은다라는 이런 모습은 잘 보여지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단지 물론 이제 오늘 대폭락도 할 수 있었죠. 안 그래도 이격도가 엄청났지만 여기서 만약에 대폭락이 나오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진짜 대폭락, 오늘 코스닥이 2%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장중에 더 빠져갖고 한 5%, 6%, 7% 빠져버리면은, 그럼 또 지난번처럼 또 V자형 받는 강력한 상승 탄력을 또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모양이, 지금 물론 2% 오른 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긴 하나, 지금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하루에 시장이 2%, 3% 폭락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코스닥이 뭐 2% 오르고 뭐 1점 몇 프로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0.5% 정도 상승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곱하기 3분의 1이나 곱하기 4분의 1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변동성에 곱하기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평상시에 그 정도 움직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걸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왜냐면은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책 같은 걸 보면은, 쌍바닥이 뭡니까? 여기 저점이 하나 있고, 이 저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2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어떤 뭐 추세적인 뭐 어떤 중기적인 바닥임을 확인하는 게 쌍바닥 아니에요. 지금 딱 쌍바닥 나오기 좋은 그런 그림에서 정확하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번 8월 5일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을 매수하기 딱 좋은 날이긴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요. FOMC 회의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고,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껴있는데 지금 굉장한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기일까지 이런 매도세가 계속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기일 끝나고 나면은 금요일 어영부영, 그럼 시간 없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 바로 FOMC 회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영부영하면 반등이 다음 주까지 훅 늦어질 수 있고, 굉장히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애매하게 어떤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의 목표치까지 오늘 터치도 사실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강해서 코스닥이 거길 터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좀 터치 안 한 이런 추세선은 꾸역꾸역 내려와서 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래저래 좀 불안한 점이 많다. 물론 이제 오늘 상승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면이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하락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오늘 뭐 2% 가까이 상승한 이거를 검증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2, 3거래일 동안 다시 저점 붕괴시키면서 와르르 쾅쾅 무너지면은 또 끝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좀 이제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대상으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코스피도 비슷합니다. 일단 근데 코스피는 훨씬 설명이 좀 쉬워지죠. 상승 마감도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0.7포인트 하락한 거잖아요. 하락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려면은 오늘 5일선 정도 터치해줬어야 됐다고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한
플러스 2% 정도 상승 마감 해줬어야 됐다고요. 코스닥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이 오늘 좀 의미 있게 올랐다라고 하려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4에서 5% 정도는 올라줬어야 조금 이건 좀 심상치 않은 양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 4분의 1 정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 5% 올라봐야 평상시에 1%, 2%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해서 버텨주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좀 뭐 바닥이 나왔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하방을 뭐 팔고 뭐 주식을 뭐 지금 다시 막 매수를 하고 그럴 땐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점을 잡아보겠다라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지금인 거고요. 아무튼 뭐 우리는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고 그러려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뭐 좀 추세를 먹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현금 비중을 좀 높게 들고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도 어쨌든 뭐 마찬가지라고요. 뭐 일단 눈에 띄게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없고, 다만 이제 오늘 얘도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저기 밑에까지 열려 있는데 그런 자리를 터치할 수도 있는데, 일단 터치는 오늘 안 하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찜찜한 면들이 있다. 어떤 하락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런 목표치에 터치하지 않은 것은 조금 좀 찜찜한, 뭔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찜찜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도 그래요. 5일선이나 뭐 5분봉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조금 더 뭐 자세히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8월 5일 날에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되돌리는 과정에서 5분봉인데 이런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모여들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여기서 눈에 띄시죠? 옆으로 쫙 모여가는 이런 과정들이 눈에 띄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평선들의 이런 배열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는 거죠. 주가의 움직임이나 옆으로 쭉 기면서 뭔가 좀 모아가는 흐름.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모아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이런 선들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이고, 너무 많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선에서 너무 많이 아래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운이 좋으면은 오늘 나왔던 저점을 계속해서 버티면서 여기서 꾸역꾸역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해가면서 이제 할 이야기인 거고요. 일단 지금으로선 이걸 좋게 봐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장이 좀 약하다 이겁니다.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자연적인 반등이 나타난 하루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콜옵션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겠고요. 풋옵션이 뭐 추세적으로 죽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풋옵션들은 5일선에 그냥 5일선까지 조정을 가볍게 거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든 그렇잖아요. 이제 5일선 아래로 가면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5일선을 잘 지켜주는 옵션들이, 풋옵션들이 5일선을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라,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얘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5일선을 그냥 잘 지켜주는, 그냥 이제 너무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 5일선 조정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일단 좀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뭐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내일 아침에 한국 증시가 또 확 상승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그 추세적인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어쨌든 뭐 어떤 바닥이나 뭐 이런 걸 논하는 건 좀 이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미국 증시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조금 좋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뭐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도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는 다 공통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뭐 보시면은 뭐 코스피 지수 뭐 이렇게 대부분 업종 지수들이 다 양봉이나 대부분 다 뭐 하락 마감들이 좀 많긴 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뭐가 좋았냐면 역시 제약바이오가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률 같은 걸 보면, 그죠? 상승률로 보면 더 편하네요.
제약 업종 지수가 2.3%뭐 이렇게 올라가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제약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눈에 띄게 뭐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게 잘 없긴 한데 이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뭐 음식료, 코스피에서도 의료 정밀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걸 보면 제약 바이오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 대략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좀 힘이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런 거 보시면요 2% 하락했죠. 이거를 양봉 나왔다고 이걸 매수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 바닥 안 나왔다. 하이닉스는 조금 낮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나은데 그렇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빠지지만 않는 거지 오르겠다는 생각은 또 없는 거라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단기적으로 일단 다 온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5일선 이렇게 좀 붕괴시키면서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얘는 이제 당분간 이제 조금 좀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이 아닌지라는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하향하고 있던 좀 추세가 안 좋은 주식이라 갖고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이제 이번에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추세를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 이 강력했던 매도세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서 그런 영향을 뚫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온 거라 매도세도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차익 실현 매물도 아래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움직임이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5일선이 이제 급격하게 꺾여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당분간 좀 일단 얘가 좀 일단 하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2차전지의 대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 같은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멀리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저 멀리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뭐 좀 다행일 수 있으나 아무튼 이 2차전지 친구들은 좀 당분간 조금 좀 어려운 시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덕분에 조금 좀 좋았긴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조정 나오겠다라고 일단 오늘 어떤 신호를 주긴 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자 그 이야기고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친구들은 오늘도 상승 마감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오늘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미국 증시도 이 나스닥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많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의 영향으로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반등 나오는 거 하고 의미 있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해서 의미 있게 나 위로 올라간다라고 어떤 그런 신호를 주려면은 최소한 오늘 밤에 한 3%에서 4% 가까이를 상승해 줘야 됩니다. 오늘 3, 4% 오르는 게 아니고 뭐 2% 상승 이 정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건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변동성 곱하기 3분의 1, 4분의 1 정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약간 평상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나스닥은 더 그렇죠.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금요일 날 3% 빠졌단 말이에요. 곱하기 3분의 1 정도 하면 1% 정도 평상시 빠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1% 빠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 2%, 3% 정도 올라가면 회복하는 거죠. 지금 2%, 3% 올라가는 것보다 한 4%, 5% 올라주면은 지금 한 2, 3% 평상시에 움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수세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에서 분봉 봐가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미국 증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미국 증시도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는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경제 지표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어쨌든 뭐 당분간 그냥 이제 조용히 그냥 좀 관망만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전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현금만 다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뭐 싹 다 청산해 버리고 올 현금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